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또 어제와 달라진 분위기로 살펴봅니다.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 상황 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얘기는 좀 이따 하겠고요. 네네. 테슬라 정말 대단합니다. 예, 시장이 어제 아시아 시장, 중국, 우리 시장 돌려놓고 미국도 계속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 의미 좀 읽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망자가 그 미국, 중국 바깥에서 하면서 필리핀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도 이제 발생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시장은 오히려 어저께부터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그저께 월요일날 크게 떨어졌고 어저께 중국도 나름 안정된 모습 보이면서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시아 그리고 미국에도 좀 확산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우려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지만 주시장 나름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이러스 이후 급락했던 주식이 어저께는 이제 선두로 올라섰던 것이 나이키가 먼저 좀 올라갔고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오늘 나이키에 이어서 기술주들이 다 올라갔고요. 항공주들 그리고 크루즈 선박 이런 것들도 올라갔습니다. 하나하나 몇 가지는 좀 보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2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사상 최고가로 오늘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마존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나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눌리면서 사상 최고가에 등극 못했습니다. 1조 클럽을 찍고 왔었는데요. 오늘은 종가로 사상 최고가 종가로도 시가총액 1조 클럽에 1조 달러 클럽에 안착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나이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2%대 상승하면서 어떤 소비재이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유지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2%대 반등했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중국에서의 비중이 한 17%대면서 상당히 큰 건 사실인데요. 오늘도 3%대 반등했습니다만 사상 최고가는 아직 간발의 차이를 오늘 유지를 못했습니다. 기술주들이 다들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요. 반도체 주 많이 떨어졌었고요. 삼성전자도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모두 2% 그리고 3%에 넘는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오늘 특징이 되겠고요. 항공주들도 오늘 나름 반등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만 보여드리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오늘 거의 주가가 5% 넘는 어느 반등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개파락하면서 했던 것을 상당히 좀 메꿔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실적 시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이익이 1.4달러 정도 예상됐었는데요. 발표된 것은 1.5달러가 되면서 상당히 나름 긍정적이었고요. 매출도 소폭의 예상보다 더 웃도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디즈니는 2,500만 정도 플러스의 가입자가 예상됐었거든요. 다만 2,650만 명을 하면서 생각보다 월가의 전망보다는 조금 더 나았습니다. 다만 이 정도 되면 이제 가이던스를 더 올리거나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얘기는 오늘 빠졌습니다. 시간에서는 오늘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디즈니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제 시작된 미국의 대선의 전초전 이런 게 관심사입니다만 기업으로서는 뭐 가장 관심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예, 테슬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려도 꽤 있대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예. 목소리가 가장 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버니 샌더스인데요. 네. 버니 샌더스가 오늘 아이오와에서 예상대로 그 과반을 넘어서는 65%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불안 요인이죠. 예. 그분의 정책을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월가에서 약간 비판적인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테슬라는 오늘도 정말 엄청난 주가에 또 랠리를 보였고 결국은 종가로 보면 오늘 시초가에 갭 상승하는 정도로 오늘 끝났습니다. 장중에 계속 900달러 넘어서서 이거 먼저 1,000달러 네 자릿수 시대도 금방 간다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종가로 보면 실제로 보면 14% 정도 올라가면서 900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887 정도의 달러 같습니다. 여전히 뭐 좋다는 사람은 여전히 뭐 넘쳐나지만은요. 월가의 경고 목소리도 분명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그 테슬라를 상당히 비판하는 쪽의 입장이고요. 작년 딱 이맘때는 최악의 경우 뭐 10달러까지 얘기했던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월스트 케이스에서는 지금 110달러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흥미로운 얘기를 썼습니다. 일론 머스크 엄청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장가 인정하고 그런 뜻을 제가 연말에 일론 머스크한테 직접 메시지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그
더한 얘기는 뭐냐면 토마스 에디슨 거야. 헨리 포드가 둘이 애를 낳을 수는 없는 거 아니까 남자들이. 네. 그러니까 애를 만약 낳는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올 거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칭찬하고 존경을 하지만 주가는 이제 또 다른 스토리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기의 목표 주가는 300 몇십 달러 수준인데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년까지 가면 그 가격이 올 거란 얘기를 분명히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는데요. 아무리 100% 진짜 좋아질 거라고 다들 확신을 하지만 그렇게 그렇게 좋았던 경우가 그동안의 근대 금융시장 역사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튤립 버블이라는 이런 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20년 전에 이런 주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상체육과 같지만 20년 전에 가장 히트에 쳤던 주식이 퀄컴입니다. 퀄컴 차트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네. 퀄컴이라는 주식은 그 당시에 보면은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게 1999년, 2000년입니다. 퀄컴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CDMA라는 거를 이제 채택하게 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제 꿈의 주식이었던 건데 이게 주가가 뭐 10배, 20배 뭐 급등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는 급락세를 보여줬죠. 닷컴 버블의 최선봉에 섰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퀄컴이요. 물론 20년이 지나서 다시 사상체고가를 가고 있지만 다들 진짜 좋은 회사 하는 걸 알지만 이렇게 주가가 만만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겠고요. 오늘 제가 깜빡 까먹고 준비를 안 했는데 리만 사태 때 있지 않습니까? 리만 직전에 전 세계의 당시 시가총액이 가장 컸던 것이 엑선모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기업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시청자들도 다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폭스바겐이었습니다. 예. 폭스바겐 주식이 시가총액 1위를 갔었거든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폭스바겐이 폴쉐랑 이제 손을 합치면서 지분 합치고 이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보시면 주가가 갑자기 시가총액이 주식이 한 5배, 10배 올라가면서 그냥 시가총액 1위를 갖고 그 다음 주가를 아직은 폭스바겐은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디젤 게이트 이런 것 때문에 타격을 받았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라는 거 있고 지금 자동차 기업에 다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살아있는 것이 이 테슬라 정도는 아니지만 물론 오늘은 주가는 재미없었지만 살아있는 거가 페라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상장돼 있는 거. 그만큼 팬심이 여전히 여하는 건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주식이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대안이 될 만한 ETF로 제가 2개만 오늘 간단히 마감하고 드려야겠는데요. 바로 계속 말씀드린 캐시 우즈가 대표로 있는 ARK 인베스트에서 하는 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혁신형 ETF 기업들만 다 모아둔 것이 ARKK라는 거가 있습니다. 주가는 한 56달러 정도 하는데요. 여기엔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산업혁신, 인터넷 혁신, 제논 프로젝트까지 다 포함됐고 3D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으로 전 세계에서 구성한 거가 되겠는데요. 테슬라가 11% 정도 포함되어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똑같이 ARK에서는 특히 좀 좁혀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자동화 그리고 로보틱스와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테슬라가 13% 정도 들어있는 거가 ARKQ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실적도 체크를 해야죠. 실적 발표한 기업들 주목할 거 알려주십시오. 네,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이 구글인데요. 네. 어저께 저기 이 방송 때문에 하더라도 시간에서 4, 5% 떨어졌거든요. 물론 오늘 정규장이 떨어졌습니다. 2.5% 정도 떨어졌는데 흥미로운 것은 구글 알파벳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한 6개 정도 증권사가 리뷰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것이 아리아리라든가 캐피탈, 모닝스타, 제프리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긍정적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악재 호재가 있지만 여전히 제퍼리는 회사가 좀 더 투명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매수해야 될 주식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캐피탈 웰스도 누구나 다 쓰는 기업. 여러분들 많이 다 피터 린치의 방식에서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주식이 이 주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등 뭐 다들 일반적으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오늘 레포트를 새로 낸 6개 증권사 중에서요. 5군데가 매도 의견과 중립 의견, 투자 의견 하향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목표 주가를 거의 대부분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뉴욕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